없이 그냥 뭐 주민등록번호만 기재하면은 그거는 공동정보 활용하는 데에서 저희가 네, 이제 네. 보는 거죠. 거기서 다 예, 보는 예. 거예요. 네, 그러면은 범죄 경력 조회와 그 다음에 유해 환경 업소에서 근무하는지를 종사하는 본다는 거죠. 아, 범죄 경력 조회서는 본인만 가능한 게 아니고 저희 기관으로 다 통보를 해서 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결격 사유를 어쨌든 하시고 근데 이제 어디는 또 면접을 보고 어디는 면접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건 동에서 추천을 받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는 저희가 이제 얘기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있거든요. 동에서. 그러니까 동장이 추천을 저희한테 하는데 네, 이제 일부 동에서 이제 면접을 본 게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면접을 보지 말아라. 네. 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 면접을 보는 게 더 효율적인가요? 안 보는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리고 동 자체적인 특성이 있고 이제 아마 모집돼 있는 회원들의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우선은 그 매뉴얼을 다시 만드실 때 이 부분도 그냥 뭐 다 면접을 보는 게 좋을지, 그다음에 이걸 뭐 동에다가 각각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까요? 한번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예. 모집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활동 다 똑같고 각 동의 상황이 뭐 다른 부분은 그 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하는 거지만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모집하고 우리가 뭐 위촉하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얘도 좀 이 뭐 면접을 보는 것도 한번 동하고 얘기를 나눠보시던지. 예, 그거는 네. 동 직원들을 저희가 한번 회의를 네, 네, 해가지고 네. 한번 통일을 시키는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문제가 됐던 그 동이 있었죠. 예, 예. 이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냐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관리 감독 부분에서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어떤 동은 그냥 결과 보고서를 1월부터 몇 월까지 뭐 7월까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에 다 7월 달에 한 번에 다 내는 동도 있어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동에서 이렇게 집행했던 예산을 할 수는 없지만 매식비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거를 철저하게 잘 그때 사용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그렇죠? 그리고 활동을 제대로 했는지도 그 이후에 뭐 잘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럼 이거 그 활동 보고서는 누가 쓰시는 거예요? 그 동에서 담당자가 써야 되는데요. 그 위원님 네. 의원님 지적해 주신 거 이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저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이미 동에다 배포는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집이나 이런 방법에 대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동 담당자들 회의를 한번 할 예정이고 네. 그때 이런 부분 동에서 직접 참여한 거기 그 회원들 봉사자들에 대한 출석 확인과 그 집행까지도 같이 좀 확인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나와서 활동을 몇 개월, 뭐 1, 2년 동안 활동을 전혀 안 하셨던 분이 계속 활동한 걸로 참석이 돼 있었고 매식비가 계속 나갔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되게 큰 문제점이었는데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부서에서 조금 다 점검을 하신 것 같고 지금 결과 보고서를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366페이지부터 활동 실적을 이제 증빙 자료로 제출을 해주셨고요. 앞에 쭉 잘 뭐 예산 사용해 주셨는데 신천동 같은 경우는 네 활동 식비를 일괄 지급으로 이렇게 일괄 지급으로 이렇게 해주셨고 원래는 동에서 그때마다 그 활동할 때마다 나가서 동의 직원이 결제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예, 그게 맞습니다. 네, 원래 그게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또 374페이지는 신현동 같은 경우에는 지도위원 외에 이제 식사, 타동위원 참석 인원이나 명단 서명부가 뭐 불일치한 걸로 이제 돼 있었어요. 예. 네, 타동 위원님들이 뭐 가끔 오시거나 아니면 같이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은 한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 원칙적으로는. 예, 각 동으로 재배정했던 거기 때문에요. 동에서 위원들이 활동하는 걸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의 회계 규칙에 의해서는 지킬 것을 저희가 더욱더 네.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공무원 식대 지출 이제 목감동 공무원 식대 지출이 있었어요. 예, 아마 공무원은 공무원 그 매식비로 따로 그럼 지출하게 돼 있어요. 그게 원칙입니다. 네. 네. 근데 우선은 공무원이 이렇게 활동을 끝까지 같이 참여를 해주시는지 다른 동을 보니까 뭐 참석 공무원 이렇게 뭐 서명을 하기도 했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초기에 이 서명지 작성하고 몇 분 오셨는지 이것만 해주시고 활동은 같이 도시는 건 아니시죠? 그것까지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한 건 아니기 네, 때문에 네, 네. 예. 근데 같이 활동을 하게 돼 있나요? 공무원도? 뭐 돼 있다 안 돼 있다는 아니고 아마 통상적으로 네. 회의 참석하거나 이것만 확인하고 가는데 네. 일부는 뭐 또 혹시 같이 가서 그러니까요. 활동을 하지 그래서 않았을까라는 그게 생각도 문제예요. 듭니다. 어쨌든 네. 활동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네. 하실 거고 그러면은 그 식비 결제 지출을 이 동 공무원이 이분들이 보통 보니까 뭐 7시에서 뭐 늦으면은 뭐 9시까지 뭐 네. 2시간 정도는 활동을 하시는데 뭐 많이 활동하는 데는 매주 하시는 데도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러면은 매주 이 공무원이 7시부터 9시까지 퇴근을 못 하고 가야 되는 상황인지 활동을 같이 하는 것도 아닌데 그 단순히 식비 그 결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칙적으로는 그날 활동을 하면 그날 가서 식비 지출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근데 맞습니다. 그날 활동하시고 식사 가서 그날 하시고 다음에 동 직원이 가서 식대 지출을 했기 때문에 활동 일지랑 그다음에 그 결제 그게 안 맞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저희는 네. 있을 수 있다고 이런 보고 어려움은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가야 할까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동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따로 마련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한번 동 직원들하고 회의할 때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네. 논의를 해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청지업 이제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하게 얘기를 해서 네. 동과 저희의 입장과 이런 걸 충분히 설명을 해서 나눠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금 379페이지에도 미참석자 서명 아까 말했던 부분이에요. 참석하지 않았는데 서명해서 그 매식비가 지출이 된 부분. 그다음에 뭐 타동 위원들, 그다음에 공무원 식대 지출 이런 거 매번 동에서 잘 그 활동 기록이나 아니면 이 결과 보고서를 점검하셨더라면은 이 이후에 이런 일은 없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에다가만 무조건 맡기지 마시고 동 재배정 그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부서에서도 그 뭐 매월 보지 못한다면요 분기별로 점검해서 보세요. 근데 원래 매월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예, 이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뉴얼 네. 배포를 하면서 매월 15일까지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지출은 이제 현장에서 하고 일주일 이내 결제해서 보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네, 뿌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난번 그 분기별 회의에서도 매식비 인상에 대해서 의견이 나왔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뭐 8,000원 매식비가 다른 단체도 마찬가지, 뭐 다 똑같기 때문에 그게 지금 8,000원으로 정말 뭐 순댓국도 지금 9,000원인데도 많고요. 그렇죠? 뭐 10,000원인 것도 있고 이런데 8,000원 매식비가 뭐 결코 많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야간에 직장 바로 끝나서 오셔갖고 7시부터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지금 활동 미참석자를 참석한 걸로 이렇게 해갖고 하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는 절대 없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예, 그건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청년 청소년과가 더 준비를 더 해서 하겠습니다. 네. 자,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 그러면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어떻게 갖고 나가야 될지는 뭐 행감 이후에도 한번 부서랑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우선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이 우리 시에는 있고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해주고 계세요. 근데 이분들은 지금 매식비나 이런 회의 수당을 받습니까? 예, 유해환경감시단은 저희가 네. 용역 비슷하게 지원금을 주어서 이제 계약을 일단은 하게 됩니다. 아까 지원금이요? 국도 12 매칭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예, 그래서 그 지원금에 또 그 지원금에는 매식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제 그쪽에서 활동하는 비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희는 이제 매식비 뭐 이걸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 활동할 수 있는 비용으로 그 기관에다가 주는 겁니다.
이 지금 환경감시단 그 유해환경감시단한테 네, 유해환경감시단이라는 게 두 개 기관이 지금 돼 있습니다. 네. 정황사회복지관하고 국민정화운동본부라는 두 기관에도 지금 수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의원님 근데 말씀하신 여기에 지원금에 매식비가 들어가 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기관에다가 주기 때문에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하면서 사용을 하는 비용입니다. 매식비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매식비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렇게 활발히 하시는 곳도 뭐 회의 수당이나 매식비나 이런 거는 없이 생활을 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똑같은 활동을 하는 데에는 뭐 매식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워크숍도 가시고 이번에 이제 워크숍 예산도 해드려서 그러면 그렇지 않은 곳은 그냥 정말 봉사의 마음으로 하는 단체는 똑같은 활동을 하는데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지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중복되는 것들 그다음에 폴리스 어머니 외 아까 전에 또 뭐 있다고 하셨죠? 자율방범대 예. 자율방범대도 똑같은 지금 야간 순찰 하시면서 가끔 요것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시간대가 좀 다르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 자율방범대는 이제 9시부터 하시니까. 그리고 청소년 지도회 유사단체는 이렇게 4군데 정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소년 지도협의회 활동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으세요? 일단 저희가 하는 거는 학부모 폴리스는 낮에 주로 활동을 하시고요. 네. 등하굣길이나 아이들과 요즘에 지금 이번 주에 네. 그 학부모 폴리스가 뭐 그건 또 동마다 아니면 학교별로 좀 다르기도 하겠지만 예전에는 자율방범대랑 협업하셔갖고 저녁에 순찰 도시고 예. 스티커 그거 하시고 화장실 저기 뭐죠 불법 카메라 네. 그거까지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또 목감동에서 산원초등학교에서 그 산원초등학교 그다음에 또 어디 뭐 인근 초등학교들끼리 그 활동을 또 하셨어요. 예, 예. 저희도 같이 할 때 저희 사무실에서도 네. 나가고 하는데요. 시간대가 좀 달라서 청소년 지도 협의회와 아까 유해환경감시단은 네. 같은 시간대로 서로 해가지고 작업을 해보려고 하고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던 보도자료 나온 것도 실은 저희가 그쪽에다 멀티박이나 이런 룸카페 변종 룸카페 단속 때문에 같이 모여서 다 합동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작년에. 유해환경감시단이랑 지금 청소년 지도협의랑 같이 하신다고요? 네, 같이 이제 일부 의원들이 좀 참석을 그때 같이 근데 했었습니다. 문제는요. 이게 또 문제점이 뭐냐면 네.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들 찾아가 갖고 아니면 가게, 술집, 편의점 찾아가서 이거 스티커 드리고 예. 또 거기서 안내해드리고 이거잖아요. 네. 이분들 한 달에 몇 번씩 오시는 것도 되게 필요한 거예요. 네. 폴리스 어머니에서 가고 자율방범대에서도 또 가끔 활동할 때 같이 네. 연합해서 활동할 때 있고요.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에서도 가고 그래서 스티커만 앞에 몇 개 붙어 있는 데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예,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는 뭐 업종을 구분을 하든가 지역을 따로 구분을 하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건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한번 해서 의원님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사항은 대비할 수 있도록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원이 지금 보니까 그 각 위원회별로 각 동마다 뭐 많게는 몇 명까지 있나요? 꽤 많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25명이 다 돼 있는. 그렇죠. 네. 좀 적은 곳은 8명 하면 거북섬동은 4명 지금 현재 4명이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북섬은 그렇다 치지만 인원이 많은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적은 곳도 있는데 저는 예전에 목감동 같은 경우는 인원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지금 좀 더 모집을 하셨는데 신현동 말고 과림동, 뭐 과림동이 이제 없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이거 좀 통폐합을 해갖고 동별로 너무 인원이 적은 데는 인근 동하고 같이 조금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가 과림동이 없어서 그 매화지대에서 네. 그 과림동까지 다 돌아주시더라고요. 예. 예. 우리가 진짜 이게 인원이 없어서 활동이 안 되는데 이거를 막 위원들을 계속 모집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옆에 인근 동하고 좀
합쳐서 할 수는 없는데 어차피 유해환경감시단도 같이 활동을 해줄 거라면 인원이 안 되는 걸 억지로 이끌고 가야 되나 그런 싶은 생각도 있는 거예요. 원래는 거기 그 조례에 보면 지도위원회 해촉에 나와 있어요. 지도위원으로서 활동이 3개월 이상 현저히 부진할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명단을 잘 살펴봤거든요. 나오시는 분만 계속 나오시고 그냥 위촉만 받아두시고 안 나오시는 분은 또 계속 안 나오고 계세요. 근데 그렇다고 또 청소년 지도 협의회를 없앨 수는 없으니까 계속 또 이끌고 가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구성하는 부분에서도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안으로 좀 어려운 동은 합쳐서 같이 하실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시고 사실 우리 시는 지금 시협의회를 두고 있어요. 동협의회가 있고 경기도 주요시 청소년 지도위원 시협의회 그 추진 현황을 보면 인근에 뭐 큰 곳들도 많습니다. 수원, 용인, 고양, 화성, 뭐 성남, 부천, 남양주, 안산, 평택, 안양시, 파주시, 김포시는 봤더니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그리고 남양주시 그다음에 파주시, 김포시는 뭐 웬만한 곳은 시협의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네. 이건 뭐 우리 시는 필요하니까 뭐 구성을 했겠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성을 했으면요 그 활동이나 역할을 잘 해 나가 주셔야 되거든요. 네, 4분기 회의하면서 지금 회의 내용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주시고 동협의회만으로 활동이 가능하다면 동협의회만으로도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굳이 시협의회가 그 어떤 기능의 이상의 기능까지 원하지는 않더라도 그 제 기능을 할 수 있게 부서에서 역할을 도와주시고 만약에 지금처럼밖에 안 된다면 그냥 동협의회를 이끌어가는 걸로 가능할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상 지금 위원회와 협의회, 불필요한 위원회와 협의회를 정리하고자 위함이라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위원회가 우리가 몇 개가 있냐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시 전체에 대해서 말씀. 네. 제가 2004년도 거는 못 받아봤는데 2003년도 기준에 지금 2003년도 부서별 위원회 및 협의체 운영 현안을 봤더니 159개. 근데 아마 조금 더 생겨났을 수도 있고요. 이 협의체와 위원회 빼고 그 각종 단체들까지 다 합치면은 엄청나게 많은 지금 단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다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의구심이 들고 이거는 다른 지자체도 뭐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점검을 해보시고 불필요한 협의체나 위원회는 조금 통폐합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각종 단체들도 마찬가지고 회의 실적이 없는 곳도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번에 행감을 하려는 그 복지심의위원회였나요? 네, 맞습니다. 네. 복지심의위원회는 의무로 두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청소년 지도협의회도 의무로 두게 돼 있는 건가요? 임의로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지도 위원은 의무로 돼 있고요. 네. 법으로 돼 있고, 네. 예, 협의회는 의무. 저희가 이제 재량으로. 이미 재량으로. 네. 근데 지금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는 의무로 두게 이제 법령에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네. 올해는 이제 한 번 대면회의 4회 예정이신데 벌써 절반이 지나갔는데 지금 회의를 한 번밖에 안 하셨어요? 복지심의위원회. 네. 저희가 몇 번 하셨어요, 이거? 올해는 아니네요. 청소년 지도협의회. 한번 했고요. 예? 상하반기 한 번씩. 아, 상하반기 예, 예, 한 예. 번씩 하게 돼 있어요. 2회네요. 네. 네. 근데 이거 좀 부랴부랴 지금 회의를 잡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 전에 것도 보시면 거의 5월달에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었고요. 복지심의위원회는. 그럼 복지심의위원회는 이렇고 그다음에 육성위원회는요? 네, 육성위원회가 지금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몇 년도부터 없는 거예요? 이것도 의무로 두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로 두게 돼 있는 거를 21년도부터 미개최를 하신 거네요. 네. 왜 안 하셨을까요? 저희가 뭐 챙기지 못한 부분도 제가 있고. 봤을 때 너무 예. 많아서 그래요. 육성위원회, 심의위원회, 청소년 지도협의회, 뭐 지금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가 많아서 그런데 이거는 의무로 두게 돼 있는 거. 청소년 기본법 제 11조에 의해서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당연직으로 부시장님도 계시고 평생교육원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교육지원청 과장님도 계시고 경찰서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육성위원회는요, 제일 중요한 거는 청소년 정책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청소년 시설의 설치 관리 및 지원도 해야 돼요. 네. 이렇게 중요한 육성위원회가 회의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는 엄청 잘못된 겁니다. 법령에 의무로 두게 되어 있고요. 당연직으로 계신 분들이요. 시, 그리고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청소년 정책, 지금 우리가 청소년 재단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시나 아니면 이런 다른 이 지금 대표되는 기관들 있잖아요. 교육청이나 경찰서 긴밀하게 연계해갖고 그 정책 수립하셔야 돼요. 네. 그렇지 못한 부분 너무 안타깝고 앞으로 이거는 반드시 제대로 잘 하셔갖고 이 수립한 내용 있잖아요. 네.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한 거 이거 보고를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비 계획에 해주셔서 이거는 뭐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지도협의회 운영상의 차이를 이제 뭐 개선 방안까지 잘 써주셨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연임 절차. 네, 이거는 조례를 좀 개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지금 시협의회는 그 임원분들이 어떻게 하게 돼 있죠? 임기가? 임기는 2년씩. 네, 2년씩 그 다음에 뭐 연임 가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임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한을 안 뒀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좀 제한을 두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 네. 2년씩 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보통 다른 단체들도 좀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뭐 주민자치위원회 뭐 두 차례, 몇 차례라도 그 제한을 좀 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임원들은 그 이제 2년씩 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좀 해두시고 네. 그리고 그 청소년 길거리 농구 대회는 예. 이거는 참 정말 고민이네요. 뭐 청소년들을 지도하는 게 뭐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조금 해주면서 뭐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제가 그 경기도 주요시의 그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드렸잖아요. 뭐 캠페인 정도는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뭐 대회를 하거나 이런 곳은 성남시가 축구 대회를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농구 대회 말고 조금 더 청소년 지도협의회에 맞는 그런 큰 규모의 행사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는지 조금 한번 생각해 봐 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산이 뭐 더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죠. 그 행사의 규모에 따라서는. 근데 길거리 농구 대회는 사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도 청소년들한테 좀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농구협회에서 그 농구 대회를 또 해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오랫동안 이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팀장님이 전통적으로 좀 해왔던 부분이라 자부심을 갖고 하고 계시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다라고는 해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협의에 맞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잘 고민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의원님 말씀하신 고민해보고 아까 3대3 길거리 농구대회는 네. 좀 세월이 오래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에서 직접 네. 보면 각 동에서 자체 예선전을 거쳐서 이제 왕중왕전을 또 하거든요. 네. 그러면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직접 응원도 오시고 네. 그 지역 어른들이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 약간 좋은 효과도 저희가 보여서 네. 예, 다른 대안이 있으면 한번 더 고민을 해보고요. 예, 그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그 부분은 뭐 위원님들께서 여태까지 계속 열심히 해주신 부분이라 저도 좀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그 동별로 주신 자료들은요, 제가 좀 이제 살펴보기는 했는데 이 사진 첨부가요. 어쨌든 그날 활동을 정말 했는지, 그리고 그 참석 위원들의 수가 맞는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참 진짜 안타까워요. 이거 뭐 정말 확인해야 되고 진짜 어떻게 말하면은 뭐 감시하는 것 같고. 네.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좀 투명하고 뭐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다음에 뭐 정말 활동을 잘하고 계신지를 하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좀 개선해 나가야 될지는 좀 고민스럽지만, 그래도 이왕에 첨부해 주실 거면은 뭐 사진이 거의 안 보이게 첨부를 해주신 것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22년도 활동 사진, 똑같은 사진을 23년도에 첨부를 또 사진을 똑같이 넣으셔서 하셨는데, 그 결과 보고서를 누가 작성하셨는지 그거는 좀 다른 동, 열심히 하고 있는 동, 결과 보고서를 정말 성실하게 내는 동을 생각해서라도 이거는 모든 동이 다 똑같이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동에다가 잘 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너무 중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네, 지금 보면 우리가 그 스티커 붙이러 다니잖아요. 네네. 이거 앞으로는 유해환경 감시단에서 좀 해주시고, 저는 지도협의회에서 이거 스티커 붙인다고 이제 그런 저기 가서 뭐 안 사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 편의점에서도 학생이 아닌 줄 학생인 줄 몰랐다. 속이고 뭐 속여갖고 나도 모르게 팔았다. 그래서 뭐 정부에서도 이번에 뭐 대국민 뭐 이런 그 뭐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는 자리에서 대통령이 2개월간 영업 정지했던 거를 뭐 7일로 이제 해주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제 올해부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억울하게 됐을 경우인 것 같은데, 시흥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여학생에게 담배 사주고 주요 부위를 만지고 유사 성행위까지 했지만 뭐 교도소를 안 가게 됐고, 이게 지금 뭐였냐면요. 담배 2갑과 현금 5만 원을 준 대가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올해 1월에. 예. 뭐가 있냐면요.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가서 사지 않고요. 아무리 그 유해환경 그거를 활동을 해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건데요. 이거는 뭐 무슨 전화번호와 그 스티커거든요. 그냥 일반 식당에서요. 아이들이 늦지 않은 시간에, 저녁 시간에 가서 친구들끼리 이제 밥을 먹고 있는데, 그냥 정말 늦은 시간 아니죠? 그 활동하시는 시간일 거예요. 아마 6시에서 뭐 8시 사이. 이런 거 그런 가게에서 주면서 아이들한테 전화하면은 그 밥 사주겠다고, 이런 것들. 이런 거. 그 가게만 이런 거 팔지 마세요라고 한다고 다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소년 지도협의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율방범대나 이제 다른 이런 활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청소년한테 일어나는 사회 문제가 뭐인지,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우리 유해환경 감시단에서 그 뭐 룸카페나 이런 변종의 그런 카페들을 가서 단속을 했다고 하잖아요. 시대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한번 회의 때 이런 거를 회의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앞으로 활동 어떻게 더 확대해 나갈 것인지, 요즘에 아이들한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요. 네. 예.
뭐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어떤 시민 단체나 시민 운동에 무슨 성과 없이 위원회나 단체들이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거, 그다음에 거기 예산이 우리가 좀 뭐 적은 예산이라도 무분별하게 들어가고 있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회의 자료 작성이나 뭐 회비 결산, 그다음에 뭐 회의록 작성하는 거, 이런 것들 직접 하시지 않는 그 단체들이 많아요. 누가 해요? 공무원들이요. 예. 단체에서 직접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뭐 동주민센터 직원한테 뭐 의존하고 있는 것들은 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그렇고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동에서 다 해주실 수는 없어요. 자기들도 자생 능력이나 이런 그 자생 단체 아니면은 자기네들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고 스스로가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다 해주시고 그냥 좀 본인들의 어떤 그 모임처럼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주민자치회나 뭐 여러 단체들이 많은데 그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뭐 이렇게 좀 소외받고 이러는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우리 간담회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잘 역할을 해주실 수 있게 이번 기회에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지금 단체나 위원회가 어쩌면은 뭐 정치인들도 조금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 매번 우리는 선거를 치러야 되고요. 그 제가 이번 행감 준비하면서 저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반성할 수 있는 기회, 그다음에 정치인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봤거든요. 단체가 많이 생겨나면은 뭐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해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분들이 시민 단체고 그다음에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가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뭐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분들이 정말 본인들의 어떤 역할에 자부심을 갖고 활동을 하셔야지, 우리도 어떤 단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이런 정확하게 활동이 안 되고 있는데도 묵인하는 그런 자세,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 다 같이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냥 단체만 딱 만들어 놓고 어떻게 활동하던 우리가 좀 잘 지켜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딱 멈추고 우리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원점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봐야 되고요. 거기서 방향성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유명무실한 단체나 협의회는 이제 좀 정리를 해나가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단체를 없애거나 뭐 위원회를 없애고 이런 거는. 근데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요. 이대로 더 우후죽순으로 단체만 많이 생겨나고, 예, 행정은 더 비효율적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박세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소영 의원입니다. 그 김수현 의원님께서 이제 쭉 그 나열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지금 자료만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금 그 이 행감 자료로 주신 거 보면 활동 실적 뭐 이제 관리도 있고요. 뭐 해촉, 위촉 한 사안도 있고 이제 이거를 좀 매칭을 좀 해봤는데요. 명단 관리 352페이지에 명단 관리로 했을 때 지금 이 인원이 현원인 거죠. 현재 인원 24년도. 예. 그 23년도나 21년도 그러니까 분기별로 조금 2년에 임기가 2년인데 좀 뭐 차이가 좀 있을까요? 비슷할 거라고 보여지긴 하던데. 아까 말씀드린 네. 임기 2년은 이제 회장단에 대한 임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 네네.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동에서 하시는 분들은 계속 계속 예, 연임이고요. 본인이 해촉이나 그만두기 전까지는 예. 이게 제한이 없으니까 정말 그 여기 명단 관리를 봤을 때 기존
인원으로 그냥 계속 쭉 가는 동도 있네요. 그러면 회장님이 바뀌거나 이런 경우가 드물겠네요. 그래서 아까 지적을 좀 해주셨던 네. 거고요. 그래서 연임 제한을 좀 저희도 네네. 두려고 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연임 제한으로 그러면 가시는 걸로 그럼 제가 알면 되겠고, 예. 379페이지입니다. 지금 이 명단하고 매칭을 해봤을 때 다른 동들은 대부분 뭐 참여 인원을 좀 보면요. 신천동의 경우 뭐 18명의 위원들이 있고요. 적게는 9명에서 뭐 14명 이렇게 해서 참여할 때마다 인원이 달라져요. 이게 다 일지에 있는 거죠. 예. 일지에 적혀 있고 그거에 맞게 비용이 나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식사 비용이요. 예. 식대 비용. 대부분 평균적으로 18명 이렇게 있으면 10명 내외. 16명 있으면 5명에서 많게는 7명, 9명. 활동하시는 분은 전체 위원이 아니신 걸로 보여져요. 네. 그죠? 이게 전체 동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곳이 있어요. 예, 예. 20명의 위원이 계시는데 참여 인원은 21명으로 매번 활동할 때마다 21명이세요. 굉장히 참여율이 높다고 보여지죠? 네. 정황 3동도 볼게요. 17명의 위원이 계신데 활동은 23명이 하셨고 22명이 하셨고 21명, 18명 위원님들 수보다 그 이상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특이점이 있는 동행 때문에 이제 행정사무감사에 발달이 네. 됐고요. 이미 동에서 잘못 확인한 부분이 발견되어서 동에서 과후납금 반납 처리하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황 2동에는 주의를 좀 주었습니다. 정황 3동은요? 정황 3동도 저희가 보면 공무원이나 다른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일부 식대가 더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들은 저희가 다 가원학금 환급 받고 동에다 주의 조치를 좀 주려고 정황 준비하고 3동 있습니다. 환수했나요? 아직 정황 3동에는 통보가 가지는 않았습니다. 2동 문제가 아니라 3동까지도 문제가 있네요. 예, 여기 지금 말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2동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한 50건 정도가 발견이 돼서 이거 보신 거 말고도 전체를 다 한번 과원학금 반납하고 주의를 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참여 인원 명단과 서명부가 일치하지 않은 거에 대한 것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쭉 정리하셔갖고 공무원 식대 지출이나 이런 부분들도 체크가 다 되어 있는데요.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활동을 하고 나서 결과 보고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나요? 저희가 보통 그 기준이 없어서 저희가 매달 제출받는 걸로 했었는데 아까 김수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네. 반기별이나 뭐 몇 달을 묶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통일을 시키려고 매뉴얼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행감을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도 체크해서 이제 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근데 유독 눈에 띕니다. 다른 동들은 우리가 20개 동이 있어요. 그 중에 1개 동만 없죠. 1개 동만 청소년 지도 협의회가 없잖아요. 네. 근데 다른 동들은 대부분 지키셨어요. 많게는 뭐 좀 길게는 3개월 안에 좀 묶어서 몰아쓰기로 하신 경우가 있는데 정황 3동은요. 활동을 1월에 했는데 결과 보고서는 7월에 제출하셨고 1월부터 6월 28일까지 활동한 내역을 7월 1일 날 한꺼번에 다 보고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7월부터 12월까지는 12월 1일 날 또 한꺼번에 제출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 집행액을 보면 7월부터 쭉 예산을 집행 안 하셨어요. 0원이에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결과 보고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사실 기억이 안 날 거고 이거 영수증 첨부 다 합니까? 식대비? 예, 의원님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고 그러는 거는 활동하는 청소년 지도 협의회 지도위원들도 그렇지만 그걸 같이 해주는 이제 동 공무원에게도 저희가 주의를 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영원으로 처리된 부분은 아마 재배정된 예산이 다 소진돼서 활동은 했지만 지출이 안 된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만 보면은 7월 달에 한꺼번에 결과 보고서 제출한 이후에 한 번 이외에는 전부 다 영원이거든요. 정말 그럼 활동을 하셨을까요? 일단 저희는 동에서 이제 활동한 사항을 확인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지금 17명의 인원이 있는데 이 예산 집행이 하나도 안 된 것도 20명씩. 예, 그러니까 정황 3동뿐만이 아니라 다롱동도 이런 사항은 좀 발생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진짜 활동을 하고 예산을 다 재배정된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지출하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2년도 얘기거든요. 예, 예. 근데 정황 3동 계속 얘기해 드릴게요. 23년에는요. 1월 달부터 12월까지 1년 동안 보고를 12월 15일 날 한꺼번에 다 제출하셨네요. 그리고 예산 소진은 8월 달에 끝나서 9월 달부터는 예산 집행을 하나도 안 하셨어요. 진짜 하나도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어도. 네. 근데 제가 이걸 왜 짚냐면요. 아까 2동만 문제를 삼으셔갖고 3동도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이게 문제가 왜 되느냐면 399페이지 우리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 이 동별 청소년 유해 환경지도 및 캠페인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하셨죠. 예. 정황 3동이 1등이에요.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이거 실적 결과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 지금 밝혀진 거죠?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네. 이제 실적이 없어서 재배정된 예산을 다 소요하지 못한 동도 있었고요. 네. 지금 여기처럼 동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일찍 소진된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 활동 결과 보고가 예, 그 바로바로 나온 것이 아니라 3동 같은 경우는 1년 있다가 나오기도 하고 예. 근데 재배정 같은 경우는 의원님 전년도 기준으로 좀 삼다 보니까요. 예, 당해년도를 그러니까 이 할수 결과 없으니까. 보고가요. 예, 예. 충실하지 않았다라고 보여지는데 네. 그 실적은 실은 뭐 식대비가 나갔으면 영수증 첨부나 이런 걸로 저희가 확인이 되지만 예, 예. 뭐 활동 사진이나 이런 것도 붙이나요? 예, 다 그걸 붙여서 동에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사진으로만 가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잖아요. 결과 보고서에. 예. 이 실적을 토대로 차등 지급을 했다라는 게 저는 문제가 된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체 동 회장단 회의 때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었고 활동 실적은 활동 실적은 아까도 우리가 저희가 지금 영수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당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지급이 잘못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환급 받으셨잖아요. 환수 받으셨잖아요. 예, 예. 한 동은. 그리고 앞으로 한 동은 받으실 거잖아요. 예, 예. 그죠? 예. 이거는 증거 자료가 있기 때문에 확인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예산 집행액이 없는 이 실적 사항은 정말 확인이 어렵다라는 거죠. 아니 예산 실적이 없다는 거는 활동을 했어도 예산을 쓰지 않은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사실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게 좀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활동을 예, 했다라는 활동한 게 사진을 붙여놓고 거기에 예산 실적을 0으로 붙여놓고 저희한테 실적 보고를 한 거니까 근데 결과 보고를 예.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한 번씩 하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다 보여질까요? 만약에 동에서 저희- 저희에게 공문을 보낸 직원이 그렇게 보냈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 과장님께서는 모르시겠지만 저희 의원들에게는 동마다 예. 동에 행사가 있을 때마다 네. 그 일정이 나옵니다. 그 일정 매칭해 보면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싶어서 네.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활동 실적은 이 결과가 그 문서로만 보시는 거잖아요. 문서로 동에서 예. 온 문서만. 그리고 예. 그걸 가지고 활동 실적에 따른 차등 지급으로 해서 비용이 다 틀리게 나가요. 예. 뭐 위원수랑 뭐 활동 실적 이런 거 다 보시겠죠? 근데 아까처럼 위원들 이상의 인원을 참여 인원을 써놓고 활동 실적이라고 해서 여러 컷 쓰고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까요? 유해 환경 그 지도를 하는데요. 유해업소 지도를 하는데 10월 24일 날, 10월 12일 날 하고요. 20일 날 하고요. 일주일에 한 번 했다고 쳐요. 20일 하고 24일 날 했어요. 4일 만에 또 해요. 그리고 10월 27일 날 3일 만에 또 해요. 이 10월 달만 그래요. (23년 6월) 달에는요 6월 21일 날 한 번 하고요. 다음 날 또 해요. 22일 날. 그리고 6월 달은 없어요. 이게 제 결과 보고서는 6개월에 한 번 다시 쓴 그때거든요. 예. 이게 정확하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따져 물으면 네. 따져 묻기 시작하면 사실 이게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 문서 가지고 활동 실적을 보고 차등 지급을 했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했던 곳들의 비용이 적게 들어간 거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 있는 동이 생긴다는 거죠. 만약에 의원님 그런 의심 나는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 직원들하고 이제 회의를 할 예정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당부를 하고 만약에 그런 우려가 되는 정상적인 보고가 아니라 그러면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그런 조치를 부서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수 조치하실 거예요? 확인이 되면 환수 조치를 해야죠. 차등 지급에 대한 것도 확인하실 거예요? 차등 지급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신 거고요. 그 서류에 대해서 이상이 있거나 밝혀지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의 문제라는 거죠. 부서에서는 그거는- 어쨌든 그거는- 동에서 보고한 걸 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동마다 이 관리 감독이 잘 안 됐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저희가 관리 감독을 못한 거죠. 현장을 다 확인을 못하니까 올라온 서류를 저희는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요. 그 아까 그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 참석 수당이 나가잖아요. 네. 이거는 아까 전에 그 김소연 의원님이 여쭤봤던 것 같은데 이게 저희 그냥 시의 뭐 법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위원회가 네.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 다른 것과 다르게 법에 명시되어 있는 협의회예요. 예, 명시되어 있고 이제 협의하면 저희가 위원회 수당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소년 복지 심의위원회는 법에 따라서 예. 이게 의무 사항이고요. 예. 육성위원회도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의 지도위원은 법적으로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 재량으로 저희가 시 협의회를 구성한 거기 때문에 그죠? 예. 그러니까 동별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 법적 의무 사항이에요. 예. 그죠? 그렇지만 시에 그러니까 동별 이제 회장님들 모아 놓은 청소년 지도 협의회는 재량이죠. 예,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니까 재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도 한번 언급은 하셨는데 한 번 더 저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희 주민자치회의에 회장님들 모여 있는 곳이 주민자치협의회거든요. 예. 여기가 지금 이번에 조례에 담냐 안 담냐 그리고 협의회에 그 수당을 주냐 안 주냐의 문제로 굉장히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결국에는 조례에 명시만 되었지 수당을 주지 않는 걸로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근데 주민자치회의 회장님들은 모이셔갖고 동마다 논의를 하시고 워크숍도 가시고 하셔요. 근데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오히려 반대로 수당은 있는데 워크숍 비용이 없어서 저희가 워크숍 비용을 드렸거든요. 작년에. 예. 논의하시고 다음번 사업을 좀 고민하시라고. 그렇죠? 네.
근데 이미 여기에는 수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까 김소연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 수당을 받으면서 회의를 하지만 이 안에서는 동별 어떤 이런 걸 어떻게 할까, 어떤 동별마다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이런 논의를 하는 게 아니라 3대3 농구 대회를 논의하셨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 참석 수당에 대해서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회도 저희가 진짜 이거 못 드리는 부분이 있어갖고 정말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는 수당이 이미 나가고 있었는데 발전적인 이야기는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청소년 지도협의회는 그 청소년의 선도 역할을 하잖아요. 네. 선도 역할을 하고 유해환경지도 감시하고 하는 것들이 주 목적이어야 하는데 그 농구 대회의 사업을 예, 예. 청소년 지도 협의회가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일하는 게 또 문구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농구 자체만 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가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집하고 예선전을 거치고 친구들이나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또 친구들이 다른 데가 아닌 양지로 나와서 땀 흘리면서 운동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면 그것도 청소년 지도협의회에서 충분히 저는 고민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그 나아가서 말씀드릴게요. 농구 대회를 주로 하는 청소년은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남성이죠. 그렇죠. 네. 그럼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뭐 사업의 발굴이라던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네, 네. 만약에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농구 대회가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그냥 하나의 건전한 네. 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본다면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발굴해서 이거를 행하는 것도 청소년 지도 협의회의 앞으로의 사업 뭐 발굴과 이런 것들을 좀 더 열어볼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예, 예. 실은 이 청소년 지도 협의회에서 여성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논의한 적 없으세요? 작년에 좀 했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서 이제 스포츠 경기로 준비를 하다가 안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좀 결정이 못한 상황은 어떤 있습니다. 거를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 당시에는 배드민턴이나 풋살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